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 중인 프랑스인 미아라고 합니다. 미아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왈칵에 방문해 주셨나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 얼굴도 보고 한국 여행도 할 겸 한국에 방문하셨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 여학생들을 보고 충격받은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왈칵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원고까지 여행차 방문해 주셨군요. 한국 여학생들을 보고 대체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이제부터 미아님의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대차고 용기 있는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성격과 비슷하게 저는 군수 물자나 무기들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방위산업 관련 학과를 가게 되었죠. 최근 들어 K방산이라 하여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평소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종종 보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았기에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암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저를 길러냈고 많은 사랑을 주려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전 돈도 많이 벌고 잘 커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대차고 용기 있는 성격으로 자란 것 같아요. 아버지는 파리 근교 교육청 소속 공립중학교의 교사로 계셨습니다. 때문에 학생들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고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도 막지 않고 오히려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한 지 1년쯤 되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학교 방학을 계기 삼아 한국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떴어요. 하지만 때마침 대학교에서 하는 중요한 학술 연구로 전 부산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기 전에 미리 한국으로 와서 서울 종로에 있는 북촌 한옥 마을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면서 안 그래도 딸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혼자서 좀 구경도 할 생각이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부산에서의 학술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연구였고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경 쓸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한 달간 북촌 생활을 하시고 저는 서울로 복귀했어요. 아버지는 1년 만에 저를 만나자마자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더니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더군요. 딸아, 나 다음 방학 때도 한국 와야겠구나. 여기 너무 좋더라 라고요. 아버지께서 북촌에 계시면 어떠한 일을 겪으셨길래 한국에 대해 감명을 받았나요? 우선 아버지께서 머물렀던 한옥이라는 주거단지가 본인에게 너무 잘 맞고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서울 종로구의 한옥 밀집 지역을 북촌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께서 그곳에 머물게 된 이유는 프랑스에 계실 때 인터넷 사전 검색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북촌 한옥 대단지는 2009년 유네스코 아태 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았대요. 디귿자와 미음자 구조로 되어 있는 전통 한옥과 600년 전부터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에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대요. 동양의 역사와 주거 환경을 공부하게 되면 프랑스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를 간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는 한옥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그곳을 산책했다고 해요. 남쪽으로 남산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있어 산 속에 자리 잡은 주거 공간은 아침마다 시원한 공기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담장과 처마 밑에 꽃들이 피어 있어 한옥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었고 특히 북촌 8경 중 아버지는 삼청동 돌 계단길이 너무 아름다워 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풍경을 바라보며 30분 동안 관망했던 것은 자신의 과거 세월을 돌이켜 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서울 한옥식 카페에 들어가서 따뜻한 오미자 차를 마시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풍부하게 가득 차서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또한 매일 아침 따뜻한 햇빛들이 한옥 기와들의 눈부시게 녹아들었대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시던지 저는 평생 학교 수업만 하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니깐요. 이곳이 유네스코에서 상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름 정도 그곳에서 지내던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시며 북촌 한옥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산책하는 길에는 여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학생들이 하하호 웃으며 즐겁게 등교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가르치는 중학교 학생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딸인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가 아버지께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귀여운 모습들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볼수록 신기하고 놀랐었던 점이 있었대요. 여학생들이 책가방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아이도 자주 보이고 치마 안에 체육복을 입고 엄청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옆주머니에는 값 비싼 블루투스 이어폰과 지갑을 헐겁게 넣어 놓기도 하고 한 아이는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 비닐 케이스와 같은 가방에 중요 물품들을 넣어 놓고 등교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저야 1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발달한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은 소매치기가 판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 물품은 무조건 안 보이는 깊숙한 주머니에 넣어서 지퍼를 잠그고 다녀야 하거든요. 프랑스는 어릴 적부터 애들을 어른이 보호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성을 두고 있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프랑스 아이들은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처음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저를 만나서 말씀하셨었죠. 애들이 너무 무방비한 거 아니냐고요. 더군다나 이곳은 구불구불 길이 복잡하고 위험에 처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며 한국은 번화가에서 소매치기를 보기 힘들며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도 매우 밝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외출만 하면 소매치기꾼들이 활개치는 모습이 보이고 지하철에서는 용변 지린내가 진동하는 프랑스의 모습과 굉장히 상반되죠.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프랑스와 다른 이런 한국의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 조사를 통해 저는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여행자들이 매긴 치안 수준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이며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은 안전지수 85점을 받은 나라더라고요. 한 국가가 치안에 투자를 많이 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치안과 같은 복지 투자 여력이 생기니까요. 물론 경제력뿐만 아니라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 질서와 기본을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교육, 유교적 질서 의식 등등이 한국 사람의 문화 의식에 많은 영향을 준 것만 같더군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납득을 하며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아버지는 그 여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박장대소를 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고도 인상 깊다고 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 보았던 오징어 게임에서만 보던 한국의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을 처음 본 것이죠. 아버지는 그 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여학생들에게 자기도 껴달라고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봉주를 하면서 까르르 웃고 아버지에게 영어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같이 한동안 즐겁게 놀이를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어른에게 예의가 있다며 감탄했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의 주거 문화와 환경, 그리고 안전한 한국의 치안, 학생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아버지는 감명을 받아 다음 방학 때도 꼭 한국에 오겠다고 하시고 프랑스로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가 순수하게 들뜬 아이 같은 표정을 저는 처음 봤어서 저 또한 그 뒤로 행복한 마음도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부녀에게 이런 행복을 준 한국이 참 좋네요.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을 선택한 제 안목도 탁월한 것 같고요. 프랑스인 미아님과 미아님 아버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과 감동을 겪고 가셨군요. 다음 방학 때 아버지께서 또 한국으로 오시면 어떤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느끼게 해줄지 미아님의 계획이 궁금해지는군요. 지금까지 의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